제15기록 실화섬 전체가 침묵했다. 일본 이즈 제도 14인 집단 증발과 의문의 붉은 안개. 지도에서 지워진 밤 14명의 요시 동시에 사라지다. 기묘한 기록 보관소. 새롭게 갱신된 15번째 기록입니다. 미스터리의 가장 잔인한 면모는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단 1초 만에 지옥으로 바꾼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록은 1954년 가을 일본 이즈 제도의 외딴 섬 히토미 섬에서 발생한 집단 증발 사건입니다. 한 마을에서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14명의 주민이 단 1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국이 끓고 있었고 갓 지은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당에 묶여있던 개조차 짖지 않았습니다. 섬을 수색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오직 하나, 섬 전체를 뒤덮고 있던 기이한 붉은 안개와 주민들의 안경, 시계 같은 금속 소지품들이 마을 광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당시 유일한 생존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일본 정부가 70년 넘게 은폐해온 인체 증발 실험 혹은 차원 전이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실제 수사 파일과 기밀 해제된 문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평화로운 어촌의 종말 끓고 있던 국그릇과 빈 의자. 1954년 10월 14일 저녁 7시 이즈 제도의 작은 어촌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우체부 사토씨는 마을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고기잡이 배들의 엔진 소리와 주민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여야 할 마을 전체의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토씨가 처음 들어간 다나카시의 집 식탁 위에는 4인 가족의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서는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고 젓가락 하나가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창고 그 어디에도 4명의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옆집, 그 옆집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총 5가구, 14명의 주민이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출동한 수사관들은 마을 광장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라진 14명의 안경, 틀니, 손목시계, 금속 단추 등이 광장 중앙에 완벽한 원형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금속만 남기고 육체만 가져간 듯한 형태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여전히 켜져 있어 냄비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의 요람은 주인을 잃은 채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섬 밖으로 나간 배가 한 척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4명의 인간이 단 몇 분 만에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사라지지 않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감식반이 채취한 지문 분석 결과 모든 지문은 식탁과 문고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지문의 주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안개의 목격자 하늘이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섬 반대편 절벽 끝 등대에서 근무하던 등대지기 오카다 씨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죽기 직전까지 믿기 힘든 진술을 남겼습니다. 저녁 6시 45분경 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붉은색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을과는 결코 달랐습니다. 안개 자체에서 스스로 형광빛이 났고 고막을 찢는 듯한 기분 나쁜 금속성 고주파 음이 온 섬을 휘감았습니다. 오카다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붉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안개가 지나간 자리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푸른색 구체들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등대문을 잠그고 성경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개가 걷혔을 때 마을 주민 14명은 이미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시 이 현상을 이상 굴절 현상에 의한 대기 오염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오카다 씨는 평생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 혹은 차원 너머에서 온 기계 장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65년 자신의 방에서 그들이 다시 안개를 가지고 왔다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자신 또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채취한 안개 잔류물 데이터에 따르면 그 성분은 지구상의 어떤 안개와도 달랐습니다. 다량의 이온화된 가스와 함께 극소량의 미확인 유기 단백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개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실체이거나 인공적으로 제조된 생화학적 포식자였음을 시사합니다.
731부대의 망령 남겨진 금속 소지품의 잔인한 진실. 기묘한 기록 보관소는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던 중 일본 방위청 비밀보관고에서 충격적인 기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악명을 떨쳤던 731부대의 잔존 과학자들이 전쟁 직후 미군 정보국지와 결탁하여 일본의 외딴 섬들을 거대한 생체 실험장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분자 분해 무기의 완성이었습니다. 광장에 정렬되어 있던 금속 소지품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초고 주파를 쏘면 유기체단 백질 기반의 인체는 즉각적으로 분해되어 기화되지만 무기물 금속은 그 물리적 특성상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14명의 주민은 국가에 의해 선택된 실험용 쥐였던 셈입니다. 붉은 안개는 초고 주파가 공기 중의 입자와 반응하며 일으킨 이온화 발광 현상이었습니다. 수사 기록 중 의도적으로 삭제된 부분에는 이런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장의 흙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토양 성분 외에 다량의 칼슘과 인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됨.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4명의 주민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단 몇 초 만에 분자 단위로 해체되어 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실험의 코드네임은 붉은 안개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익명의 과학자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무선 신호로 바꾸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14명의 주민은 송신되었지만 수신할 기계가 오류를 일으켜 그들은 우주 어딘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의 일기 천장에서 눈이 우리를 본다. 증발한 14명 중에는 3명의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된 한 아이의 일기장에는 기괴한 전조 증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천장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는 쥐라고 했지만 나는 봤어요. 천장 구석에서 커다란 눈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은 아주 슬퍼 보였고 이상한 금속 냄새가 났어요. 또 다른 아이의 그림 일기에는 마을 광장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원반 모양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주파수에 민감했기에 실험용 전자기파가 발산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일기장은 수사 직후 일본 경시청 공안부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현재는 그 존재조차 부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젊은 순경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의 일기장은 마지막 페이지가 모두 검게 타버린 자국으로 끝맺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개가 덮치기 직전 발생한 강력한 열에너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열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가구들은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체에게만 반응하는 특수한 열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붉은 안개의 화학적 분석, 살아있는 대기의 정체. 1970년대 은퇴한 기상청 직원이 익명으로 공개한 내부 보고서. 프로젝트 스칼렛은 붉은 안개의 화학적 조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고농도 이온화 플라즈마와 배양된 호열성 박테리아의 혼합체였습니다. 이 안개가 생명체에 닿으면 박테리아가 세포의 결합 조직을 순식간에 녹여버리고 플라즈마 에너지가 그 잔해를 입자화하여 공기 중으로 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즉 붉은 안개는 일종의 살아있는 분해 가스였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이런 끔찍한 물질을 자국민에게 살포했을까요? 보고서의 결론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인명살상이 아니라 유기체의 정보를 입자화하여 특정 장소로 송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14명의 주민은 분해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 어딘가로 쏘아 올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금도 일본 정부의 어느 비밀 서버 안에서 입자 형태의 의식으로 갇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안개의 입자 크기는 0.1미크론 이하로 방독면조차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붉은 안개가 몰려왔을 때 주민들이 도망치지 못한 이유는 안개를 들이마시는 순간 신경계가 즉각 마비되어 평온한 환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탁 앞의 시신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마치 잠든 듯한 평온한 자세로 해체되었습니다. 공안 사과의 은폐 매뉴얼 지도에서 지워지는 방법. 일본 경시청 내에는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공안 사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 임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초자연적 사건의 정보 은폐입니다. 히토미 섬 사건 당시 그들은 소위 침묵의 매뉴얼을 가동했습니다. 실종자의 친인척들에게는 거액의 위로금과 함께 침묵 서약서를 강요했으며 섬으로 연결된 모든 통신과 우편물을 10년간 검열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당시 마을 주민들의 호적 자체가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부고세키상에서 14명의 주민은 존재한 적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의 인간 전체를 사회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히토미 섬 사건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몇몇 버려진 섬들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과 가구들이 썩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곳은 공중보건 위험구역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안 사건의 비밀 파일 케이스 99에 따르면 히토미 섬 외에도 이즈 제도의 다른 3개 섬에서 비슷한 규모의 실험이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토미 섬이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주민들이 남긴 금속의 원이라는 기괴한 흔적 때문입니다. 이는 실험 장치가 과부하를 일으키며 발생한 전자기적 소용돌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히토미 섬 지하 방공호의 비밀 평면도. 사건 발생 50년 후 섬을 비밀리에 탐사한 고고학팀은 마을 광장 지하 20m 지점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어진 방공호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내부 구조는 정교한 전자기파 증폭실이었습니다. 광장에 놓였던 금속 소지품들은 정확히 이 지하 증폭실의 안테나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방공호 벽면에는 나치의 기술 문헌과 731부대의 실험 데이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지상의 인간들을 분해하여 지하의 거대 저장소로 끌어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지하의 차가운 탱크 속으로 유기 액체가 되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증발의 진실은 사실 수학이었습니다. 국가는 주민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체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확한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유전적 변이 우리의 피는 더 이상 붉지 않다. 다행히 섬을 일찍 떠났던 몇몇 친척들과 방공호에 숨었던 다나카 군을 정밀 검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DNA 속에는 지구상의 생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금속성 염기 서열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붉은 안개의 미세 입자가 유전자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형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다나카 군은 성장하면서 비정상적인 기억력을 보였으며 전자기기의 신호를 몸으로 느끼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뽑아 투명한 유리병에 담았을 때 피가 산소와 만나 붉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변하며 스스로 빛을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반인방 기계의 생체 실험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나카 군을 평생 감시하며 그의 신체 변화를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생존자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진행된 실험에 움직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고주파 분석 외계로부터의 송신? 당시 도쿄 대학의 한 젊은 천문학자는 우연히 사건 발생 시각에 이즈 제도 방향에서 발신된 기이한 전파를 수신했습니다. 그 전파는 1420MHz의 수소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계 지성체 탐색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역입니다.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본 정부의 실험은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니라 외계 문명과의 거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계의 정보를 받아오는 대가로 14명의 인간 샘플을 전송한 것입니다. 붉은 안개는 그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페이스였습니다. 14명의 주민은 우주 저편으로 팔려간 인간 재물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낭만을 느낄 때 누군가는 그 하늘로 강제로 쏘아 올려져 영원한 실험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화 기록 생존자의 고백 안개는 지금도 내 방 문 앞에 있다. 노인이 된 다나카 씨는 기묘한 기록 보관소와의 마지막 서신을 통해 소름 끼치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방공호 틈새로 보았습니다. 붉은 안개가 마을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주 즐거운 꿈을 꾸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나도 마치 그 안개 너머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홀린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혔을 때 마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남지 않은 채 말입니다. 다나카 씨는 평생을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반방 문 틈새로 붉은 안개가 스며드는 환각에 시달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데려가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겠죠. 제 안경과 시계를 가져가고 제 육체를 입자로 만들어 부모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망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며 다음 재물을 고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고일까요? 최근 구글 어스에서 히토미 섬 좌표를 검색하면 특정 구역이 의도적으로 저화질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붉은 안개가 고여있는 시간이 멈춘 장소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 그곳에 가려 한다면 부디 금속 소지품은 모두 빼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세계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은 누구인가? 오늘 기묘한 기록 포간소와 함께한 이즈 제도의 집단 증발 사건 어떠셨습니까?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원인 모를 집단 실종 사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붉은 안개는 이름을 바꾸어 방사능 구름으로 혹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아니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코드화된 무선 전파의 형태로 우리 주변을 부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4명의 주민이 남긴 금속 소지품들이 보여주는 차가운 진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적 문명은 영원할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영혼은 국가의 의지나 알 수 없는 초자연적 힘 앞에 한 줌의 가루보다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히토미 섬은 지금도 지도상에 존재하지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섬에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안전합니까? 혹시 창밖으로 기이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경과 시계를 벗어두고 그들이 정해놓은 운명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붉은 안개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